자, 압도적으로 초박빙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속속들이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인터뷰 등등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려나 싶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누가 더 유력해 보이나요? 지금 사실 뭐 경합주를 제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경합주 정말 모르겠죠. 경합주는 정말 박빙이고요. 네. 자, 그 외의 지역을 보게 되면 아직 뭐 개표가 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인단 수를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111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72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 뭐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정말 선거인단 수가 정말 큰 그러한 부분까지 개표가 된다면 지금 이러한 차이는 전혀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네. 경합주가 지금 제가 이 방송 전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던 게 네.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또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기도 오. 하고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던 게 개표가 진행돼서 민주당 쪽으로 다시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왔다 이야.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경합주 중에 뭐 한두 군데는 지금 민주당이 좀 과도하게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머지 경합주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앞서 있는 경합주도 있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동안에 뭐가 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양쪽에 어떤 후보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뭐 향후 이제 뭐 시장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변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한 20분 전인가요? 30분 전부터 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또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일부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섰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부분을 약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투표 마감이 되고 네. 또 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의 그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주가 몇 시에 마감이 되고 또 어떤 주가 몇 시에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이 만약에 뭐 뒤에 뭐 시간이 좀 할애가 된다면 저 뒤에 가서 같이 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돈쌤은 특히 어떤 경합주 쪽에 좀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뭐 사실 경합주 이제 7개, 그 미국 대선이라는 게 사실 그 7개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7개 주만 해도 그냥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남의 나라니까 참견하기 좀 그렇고 일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경합으로 나오고 배팅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배팅 쪽이 트럼프 쪽에 가 있는 건 여론조사가 박빙이면 그 숨어 있는 샤이 트럼프 때문에 이제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요. 어제 이제 투표 시작되면서 네. 이제 50대 50으로. 와, 진짜 초박빙이다. 근데 사실 정치는 50대 50이면 초박빙이라는데 저희 같은 주식 방송에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네. 내일 주식이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욕먹기가 딱 좋겠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럼 많아요? 쉽게 돈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1억원도 월급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실 뭐 경제도 그렇지만 일단 정치라는 게 일단 여론조사에서 50대 50이면은 과거의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면 네. 이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지난번의 기억입니다. 이거 오른쪽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린 거고요. 네.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기억을 보면 마지막에 바이든이 그 사전 투표 우편함이 개봉되면 뒤집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제 우측처럼 그냥 대세대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일단은 좀 궁금하고 저는 일단 돈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여론조사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주가 많기 때문에 네. 전국구 여론조사라고 해봐야 표본이 아무리 많아봐야 10,000명 정도입니다.
뭐 사실은 뭐 크게 의미 없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팅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팅도 배팅일 뿐이니까 일단 앞으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서 네. 이게 우리나라 참 좋잖아요. 그냥 투표하면 아무리 대선이라도 그날 새벽이면 네. 누가 당선인지 알 수 있는데 지난 대선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걸렸죠. 바이든 우와. 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얼마나 걸릴까? 그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닐지 그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선거제도가 우리랑은 좀 다르죠. 이 투표율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기면 선거인단을 네, 다 다 가져가는 가져가는. 그런 제도. 우리나라 총선하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총선이라고. 네, 총선도 선거구로 이제 쪼개서 그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투표가 한 정당이 앞서도 거기서 앞서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라서. 이게 유래가 약간 이 투표 방법이 조금 우리한테는 낯선 게 예전에 말 타고 댕길 때 그때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 주에서 선거한 다음에 거기 대표인이 가서 우리 주는 이 후보가 이겼어요. 아. 이렇게 깃발 휘두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취합하는 식으로 이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럼 왜 11월 첫째 주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전통이 또 있어요. 이건 뭐 지나가면 상식인데. 네. 사실 과거 미국 자체가 1845년대부터 뭐 이제 대선 경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농경 사회였다 보니까 이제 추수가 막 끝나고 하지만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하. 가장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농부들이 네. 옮기기 가장 쉬운 그런 때가 11월이 가장 좋겠다. 아. 근데 더 뒤로 가면 더 추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로 아니고 왜 화요일이냐 했을 때 일요일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 진짜요? 교회를 가야 돼서 월요일 하루 동안에는 이동을 해야 되고 그 화요일 가서 투표를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수 이후에 물동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날씨도 돌아다니기 딱 좋고 맞아요. 일요일은 교회 가야 교회 되고 교회 가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네, 되고 더 뒤로 가면 추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첫째 주 이제 화요일 날로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죠. 상식이고 지금 전 사실 상식 몰랐었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공부했죠. 며칠 전에 공부했습니다. 네이버 예. 지식인에서 그렇지. 약간 좀 혼자 찔리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상식이 아니죠. 근데 뭐 하여튼 이런 뭐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거인단이 중요합니다. 선거인단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아마 지금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270석 이상을 가정할 경우에 과반수 이상이죠. 네.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 일단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총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선거인단 수와 약간의 괴리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 2016년 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그 대선을 보게 되면 네. 사실 득표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맞았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많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당선이 그때 당시에 이제 16년 때는 도널드 트럼프 이제 후보가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샤이 트럼프다. 최근에는 히든 해리스다. 네.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숨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네. 얼만큼 많이 부끄러워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네. 얼만큼 나와서 투표로 이어지고 사실 과거의 표본 자체가 너무나도 적었던 여러 여론조사의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인터넷에 베팅 사이트에 가서 내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이러한 인구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총 인구를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샤이한 부분이 많은지 또 얼만큼 숨어 계신 분들이 많은지 네. 자, 그러한 분들에 따라서 이번 선거도 아마 이제 판세가 완전히 또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합주를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개표 초창기에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우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표율 자체가 40.54%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공화당이 그러네요. 약간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뭐 방송 중에서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진짜 반반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반반이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계속 방송할 맛도 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사전 투표 결과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사전 투표가 7천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편 투표까지 함께 개표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럼 아까 돈 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4일 그 정도까지 계속 그럴 기다릴 수도 수 있고요. 있어야 돼요. 지난번처럼 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경합이면 경합일수록 네. 이제 또 미국은 주마다 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구조사 딱 끝나면 방송 3사가 동시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제 끝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합하고 하는 것도 이게 큰 나라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불확실성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일단 선거라고 하면 이슈에 대한 선점,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이런 게 같은 게 가장 중요한데 이슈 선점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앞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오는 뭐 소위 말하는 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시작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거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악재잖아요. 머그샷을 네. 찍어야 되는 상황이 거기서도 그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이게 피격 시도가 있었을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도 해리스가 다시 반발을 했지만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쓰레기차를 바로 구해가지고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뉴스 선점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데는 저런 끼가 있긴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슈만 선점한다고 해서 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뭘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보통 물어보면 다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이번엔 경제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제 생명권, 소위 말하는 이제 낙태 같은 낙태 거, 관련된. 그리고 이제 미국이니까 이민 이런 것인데 그 소재에 있어서는 경제까지 포함해서 핸들링을 더 잘할 것 같다는 건 이제 트럼프가 좀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처음 나왔던 2016년 이전과 이후에 미국 대선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2016년 이후에는 경합주만 보면 돼. 예전에도 경합주긴 했지만 이제 경합주에서 끝나면 다 끝나요. 다른 데는 그냥 굳어져 있어요.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경합주만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국구를 보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인구 제일 많으니까 선거인단 뭐 50명 가까이 돼도 네. 거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텍사스도 40명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경합주만 보는 것인데 거기서 트럼프가 공략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경합주에서 먹힐 만한 공약이 아니면 어떤 정당이든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예전에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지금 해리스 때도 그렇고 환경오염 때문에 그 원유나 이렇게 시추하는 것도 허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경합주에서도 이번에 인터넷에서 제가 좀 보니까 남성 특히 백인 남성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말씀하셨는데 사전투표 7천만 명이라니까 엄청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1억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것도 오픈이 되면 나오겠지만 사전투표가 예전만큼 민주당한테 유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요? 예전은 유리한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민주당 수석 전략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지금 사전투표에서 앞서고 있지만 조금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바이든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미국은 지금 젠더 이슈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민 관련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한쪽 진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반발심이 그래서 2016년에 나왔던 트럼프는 정말 그 정치에서 그 아웃사이더였지만 지금은 보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가 잘했기보다는 미국의 진보 진영이 너무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 운동만 보더라도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는 이런 역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돈쌤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2016년 이후로 미국 대선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제가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약간 미국이 대선이 끝나도 네. 뭐 패자가 됐든 승자가 됐든 간에 악수하고. 다 끝나고 악수하고 그렇지. 야 진짜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네. 되게 신사적으로 아메리카 내가- 원 아메리카.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다. 약간 이러한 게 있었는데 네. 트럼프 그때 당시 2016년 이후로는 최근에 나온 것만 봐도 IQ가 모자르니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게 그러니까 인신 공격이 상당히 많아졌고 맞아요. 불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도 되게 아침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이게 자극적이고 거의 뭐 막장으로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컨텐츠가 또 유행을 하듯이 전 세계인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여러 이러한 인신공격이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러 네거티브한 이런 선거 정책 전략 자체가 네.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에는 미국이라는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기업들이 또 미국 안에 있다 보니까 네.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을 뭐 과거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미 대선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 대선을 보면서 아유 좀 신사적으로 하지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잠깐 들어봅니다. 예. 그러면 좀 불복하거나 아니면 선거인단에서 완전 초박빙으로 반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반반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실 네. 우편 투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겠죠. 네. 예, 하나하나 이제 뭐 결국에는 정말 단 몇 표가 많아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선거인단의 어떤 그런 이게 어떤 룰을 봤을 때 네. 결국에는 뭐 정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표하는 과정이 만약에 너무나 초박빙이다, 50대 50이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힘들어지겠네요. 완전 50대 50은 나올 수 없고 이제 그렇죠. 마지막 결정하는 데는 정한되면 수개표를 또 하든지 해서라도 일단 한 표라도 결정이 나면 나는 것이죠. 우리 대선도 0.73%였잖아요. 그럼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대선의 가장 이제 그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면 이제 원래 선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억만장자들이 어디를 이제 후원하느냐를 거 가지고 이제 어디가 유리할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X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이제 공화당 온라인 뭐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렇게까지 물론 이런 억만장자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사실상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직접 나서는 건 있어요. 블룸버그 같은 사람들은 출마를 하는 거 봤어도 후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없었던 거죠. 선거법 위반의 그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됐냐 보면 일론 머스크도 사실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기업은 일단 교집합이잖아요. 트럼프에게도 호전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바이든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그 테슬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친환경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이상 샤이하지 않고 앞으로 나온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타링크가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젓가락으로 잡는 것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그런 것까지 성공을 하는 기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다에 그 발파체가 떨어지면 고래나 상어가 맞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거긴 많으니까 거기를 좀 피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어들은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고래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막고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그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했어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했어요. 내가 스페이스 X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정부가 이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상어 고래? 그 바다에 발파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맞아서 기절하실 수 있다는 거죠. 멸치도 있고. 물론 뭐 맞을 수 있죠. 야. 그게 맞을 수는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 지역에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대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 이동 경로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좀 피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데이터 기업이니까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본 결과 상어들은 맞을 확률이 극도로 낮다. 오케이라고 했더니 그럼 고래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완전히 코미디 같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고 또 게다가 아들이 딸로 됐잖아. 머스크 입장에서. 그러면 이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 가져가고 있는 젠더 이슈에 머스크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릴 수 있죠.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My son is dead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리버럴들이 이제 징그러워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머스크는 사업을 관련해서도 하는 거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는 반발도 있다. 환경도 좋고 젠더 이슈 다 좋은데 물론 차별은 금지해야겠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그 방법이 또 다른 거대한 차별을 낳고 폭력적이라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게 트럼프로 이제 그 표가 쏠리게끔 하는 네. 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이겨도 일론 머스크는 웃고, 그죠? 네. 그리고 그 반대 해리스가 이겨도 일론 머스크도 웃고 제일 최정상에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하원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증시의 전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요 이번에 선거 시나리오 확률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S&P 500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선거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네 가지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공화당이 압승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25%다. 그리고 S&P 500은 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금융 주식이 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은행 자체가 이제 트럼프 승리로 인해서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미국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 주식 자체가 글로벌 수출 업체보다는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지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약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공화당이 압승하는 그 경우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여러 공약적인 부분의 그 수혜 섹터를 보게 되면 한 이 정도의 S&P 500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의원석이 일부 분열이 됐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한 30%다. 그리고 뭐 일부 뭐 주식 랠리가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의원석에서 여러 정책적인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P 500의 상승률이 일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왔고 뭐 여전히 관세 그리고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좀 덜 반영돼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네.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3% 하락할 거라는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의 법인세 인상, 그냥 과거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그 우려감이 네.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고 결국에는 해리스가 압승 결과에 일부 어떤 규제 완화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력을 좀 잃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사실 금리 인하 정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일부 이런 하락세가 조금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게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네. 가능성 40%. 40%. 네, 가장 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해리스가 승리한다. 그리고 의원석이 일부 분열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S&P가 일부 조정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을 주고 이 조정을 주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달러 약세 그 변동성이 좀 감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주식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뭐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만삭스에서 어찌 보면 대선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딱 분리를 해서 뽑아준 건데 돈쌤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우호적이에요? 일단 정책만 공약만 놓고 보면 네. 국장만 딱 생각한다면 해리스가 좀 편안한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악재가 될지는 나중에 돼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긴 한 거죠. 있긴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수혜를 받았던 게 IRA 법안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폐지 혹은 축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돼서 한 번은 중심을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만 놓고 보고 그리고 그 공약대로 간다면 또 해리스가 되는 것도 미국 사회는 뭐 혼란스러워지더라도 국내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편 과세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만 특별히 나쁜 건 아니죠.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글로벌 교역량이 만약에 줄어들다면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만 놓고 보면 교역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가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라든지 JP 모건의 시나리오라든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딱 두 개가 있죠. 네. 미국에 이제 짐 크레이머가 있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전인구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분이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의 승리,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했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반대기 때문에 해리스 누가 이긴다 그랬다고요? 해리스. 네, 해리스. 해리스 윈이라고 돼 있죠. 해리스 윈이네. 그리고 이제 인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에다가 손가락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신에 찼을 때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분 뭔데요? 저분 주식하시면서 경제 이분은 유튜버. 저는 저는 아는데.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혹시 모르신다면 혹시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보는 것보다 네. 이분의 썸네일을 보는 게 저는 영상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얼굴까지 띄워놓고 저렇게. 아니 근데 홍보해 드리는 거죠. 근데 맞았다 틀렸다 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데 네. 계속 틀리시면은 그것도 효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꾸준하니까. 그래 뒤집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효용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좀 이렇게 썸네일을 보고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끝내 거부했지만 요즘은 아주 참고해서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저분도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강연도 하시고. 강연 엄청 많이 해요, 저분. 근데 사실 다들 네. 영상보다는 썸네일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댓글이랑. 네, 근데 두 분이 어쨌든 다른 콜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승리할지 이제 기왕이면 이제 한국이 승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둘 다 틀리는 사람인데 네. 한 명은 해리스 찍었고 한 한 명은 명은 트럼프 찍었으니까 네. 예전에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하정우 씨는 하는 영화보다 다 잘 되고 맞아. 강동원 씨는 하는 영화보다 다 안 되니까 아. 군도에서 둘이 만났을 때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애매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군도는? 망했어. 저는 꿈도 재밌게 어? 봤는데. 군도 망했어요? 그냥 그 손익분기점 딱 팽팽하게 걸치고 끝났어. 되는 그래도 텐데. 손익분기는 걸치는 거잖아. 넘긴 넘었을 거야 아마. 네. 그러면 딱 반반반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됐으니까 사실 한 보름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결론이 나는 게. 저는 사실 뭐 오늘 뭐 제가 대선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게 뭐냐면 누가 되면은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그냥 제2의 바이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정책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떠한 정책이라기보다도 그냥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이 출범이 됐다. 이런 정도의 어떤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 어떤 급격한 어떤 변동성을 주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6년 때 우리는 다 트럼프를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관세나 여러 가지 어떤 자극적인 언행이 좀 있지만은 이 부분이 정말 시장에서 뭐 요동칠 만한 정말 불확실성으로 다가올까 했을 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씩 우리가 시장에서 다 겪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겪고 있는 게 뭐냐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주인공이 저는 오히려 중국에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은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내심 좀 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도 같이 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되든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그렇게 키우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중국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와 오늘 대선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 엄청 긴장하면서 막 들어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돈쌤부터 준비해온 한마디 말씀해 네, 주실까요? 사실 결과가 시장보다는 미국 사회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 같아요. 해리스가 된다면 이제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쓸 것 같고 트럼프가 된다면 좀 되돌림 나오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 트럼프도 아니고 해리스도 완전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어느 걸 하기보다는 그리고 유불리도 따져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대응의 시기다. 그리고 처음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네. 오히려 답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물론 이제 답이 꼭 중국이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꼭 미국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 아니면 미국의 어떤 수혜주에서 찾아야 될까?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의외의 곳에서 우리 시장의 2025년에 시장의 어떤 주인공이 또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넓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과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